네, 스텝 3 다시 돌아와서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로 일단 첫째 줄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어 보이는데 딱 하나, 난항이란 단어만 볼까요? 이 난항이라는 게 난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난이도라는 얘기하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난항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회항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봤지만 바다를 가로질러 가면 그건 항해고요. 그게 아니라 공중, 그 허공을 날아가면 그거는 항공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어찌됐든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다는 거죠. 나름의 비유인 겁니다. 비즈니스가 물론 진짜로 항해를 할 리는 없지만 그 선박에 비유하자면 잘 나아가다가 뜻밖의 상황을 마주한 거죠. 그래서 다시 문장을 읽어봤을 때 지금 비대면 활동이 정말 자연스러운 이 현 시국에서 온라인 회사면 정말 잘 나갈 것 같지만 규제, 어떤 거를 그 법률 혹은 제도적으로 막아세우는 걸 규제라고 얘기하죠. 그런 규제 때문에 뜻밖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마주한 업체들이 바로 이 인터넷 법률 플랫폼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단순히 그냥 사업을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중개를 하는 거죠. 그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놓고 뭐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을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그 판때기를 제공하는 사업이 그런 인터넷 플랫폼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업체가 거기 위에 올라가서 또 자기 나름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주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 법률 플랫폼은 두 번째 문단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변호사랑 의뢰인, 어떤 일을 해주세요라고 찾아다니는 사람을 의뢰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를 얘기한답니다.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수익이라면 아마 뭐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직접 사이트를 그 사업체에게 주는 돈을 직접적인 수익이 될 거고, 간접적인 수익이라면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에 광고 같은 거를 내걸면 그건 뭐 간접적인 수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근데 대한변호사협회, 이 협회에서 어떤 규정을 시행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기존에 있던 플랫폼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상이한 입장이, 우리 이미 아는 단어죠. 서로 다른 입장이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만 봅시다. 이해라는 게 우리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이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1번 뜻은 사실 understanding이죠. 어디에 대해서 내가 그 이해를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해가 아니라 이롭고 해로움. 그러니까 사람마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그런 관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 혹은 대립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해라고 했을 때는 뭐 모르겠지만 이해관계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존에 알던 이해와는 다르게 봐줘야 되는 거죠. 아, 정말 이해타산적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해로움이 되는지를 정말 계산을 잘한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해관계라는 거는 그러한 이해를 얘기합니다. 어떤 상이한 입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단, 규제 찬반, 양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찬성이 반대가 어떤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변협, 줄임말입니다.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변호사협회요. 변협의 규제를 지지하는 측,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측이에요? 그래, 그거 못하게 하는 게 맞아, 규제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변호사의 자본 종속으로 변호사무의 독립성을 훼손되어 공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뭔가 말이 어렵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본 종속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종속이라는 거는, 여기서 종이라는 건 어떤 걸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 주종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는 어디 아래에 속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종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변호사는 거대 플랫폼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본으로 종속되는. 그러니까 자본이라면 거대한 어떤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력으로 그 플랫폼을 다 차지해버리면 변호사가 하는 일, 그러니까 변호 사무 같은 것들이, 사무가 일인 건 아시죠? 그 자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독립성,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사무를 하는 그런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공성, 공익적인 측면을 떨어뜨린다는 말인데, 이거는 공익은 저해되고 플랫폼만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협회야, 너 규제하는 거 정말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하겠네요. 반면에 반대편으로 플랫폼 활용을 지지하는 측, 그러니까 규제를 반대하겠죠. 이 사람들은 활용을 지지하는 측은 변호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그렇죠. 우리가 뭐 지하철 타고 저기 강남 서초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전화기만 켰을 때 변호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접근성 강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국민의 편익 증대를 주된 근거로 삼는다. 제가 저번 시간에 무언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쓰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증가, 뭐 증대, 이런 식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증대죠. 국민 편익이 뭡니까? 얼마나 편하고 이익이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편하고 그게 이익이 되는 게, 그걸 높인다, 편하고 이로움을 늘리니까 변호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는 되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두 입장을 정확하게 나눴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규제를 하자, 두 번째는 규제하지 말자라는 거고, 규제하지 말자라는 말은 플랫폼을 활용을 시켜야 된다, 활용이 좋다 라고 얘기하는 측으로 딱 이해를. 그러면 법률 플랫폼이 공공성 저하로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 수 있죠. 그 이유를 사문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플랫폼이 자꾸 그 변호사들이 줄 세운다는 겁니다. 뭐를 토대로? 승소율. 여기서 소라는 거는 통해서 이기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스포츠에도 승률이 있듯이 변호사들한테도 승소율이 있는데, 소를 얼마나 이겼냐, 그걸 잣대로 줄 세우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변호사들은 자꾸 질 것 같은 사건들은 안 하고, 혹은 돈을 진짜 많이 달라 한다. 왜냐면 그걸 감수할 만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공익의 반대편으로 가는 거 아니야? 같은 우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소요된 분쟁 기간으로 변호사를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줄을 세우다 보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돼요? 장기간이 소요되는 정식 절차들을 자꾸 피해버리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의뢰인을 위할 수 있는 길인데, 이길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화해하세요 같은 빠른 절차를 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거예요? 아까 예고했던 그런 공공성의 저하인 거겠네요. 이렇듯 플랫폼에서 주목받기 위한 변호 활동, 그러니까 별점 잘 받아가지고 상단에 인기 있는 변호사가 되는 거랑 의뢰인을 위한 거 어떤 최선의 활동은 이렇게 상충될 수 있다. 여러분, 상자가 서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서로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양립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강해질수록 실제 변호 활동이, 변호 사무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호 활동에서 유리될, 그러니까 멀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요 밑줄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죠. 전체 응답자 중에 40%가 변호사를 찾는 거, 물색하는 거, 어떤 기준을 갖고 찾는 거에 대해서 난항을 겪었고, 특히 이런 형사사건, 민사사건, 여기서는 잠깐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다음 수업에서 이미 배울 거니까, 또 배울 거니까. 병행되는 경우에는 이게 더 심해진대요. 찾기가 어렵다고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풀어볼까요? 이 밑줄 친 오문단의 내용은 규제 반대를 지지할까요? 규제 찬성을 지지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규제 반대를 지지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법률 플랫폼을 막아버리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밑줄 그은 내용은 규제 X를 지지할 것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접근하기 너무 좋아 라는 측에 좀 더 부합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아랫 문단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병행이란 글자는 여기 병자 보이시죠? 여기서 병자는 두 개가 나란히 쭉 같이 가는 거죠. 비슷한 글자로는 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직무를 수행할 때 두 가지 일을 하면 겸직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겸한다 혹은 병행한다. 둘 다 뭔가 두 개를 나란하게 같이 가져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립하다, 병존한다. 두 개가 같이 그 존재하는 거죠.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병 혹은 뭐 겸 정도는 같이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가장 중요했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윗글이 설명하는 두 입장은 일단 나뉘는 부분이 어디에 대해서죠? 법률 플랫폼을 이거를 규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해서 갈리는 거죠.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인지 글을 읽고 주제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고 영순위로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각각의 논거에는 제가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전 이 정도가 떠오르네요. 규제를 하지 말자라는 반대쪽에는 접근성 문제였죠. 어디에 대한 접근성? 법률 서비스에 대한요. 변호 서비스. 이게 반대. 법률 플랫폼을 막는 게 좋겠어, 규제하는 게 좋겠어라고 찬성하는 근거로는 두 가지가 제가 딱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꾸 승소율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쉬운 것만 한다. 왜냐면 승점을 잘 따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소요 기간을 토대로 막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자꾸 빠른 해결책만 진짜 이익이 되는 의뢰인에게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키워드만 간단하게 적었지만 글을 읽고 나서 각각의 주장과 근거가 좀 왜냐면 그래서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양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잘 하셨다 그러면 너무너무 잘 읽으신 거고요. 뭐 이런 주제도 있구나라고 잘 읽어보셨으면 저는 오늘 수업 여러분께서 잘 따라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런 어려운 글들을 좀 자주 읽게 되실 건데 그럴 때는 본문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모르는 건 사실 괜찮거든요. 다만 그 설명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을 모르는 거는 좀 내가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좀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단어들을 코리딩 클래스에서 잘 가져가시고 글은 많이 읽어가면서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그때 한번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수업 데이 4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